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한 주의 중간에 와 있고요. 그리고 11월 20일이네요. 이제 11월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도 준비 다 끝낸 것 같아요. 예. 미쓰리는 개인적으로 한 해의 마무리를 12월 31일이 아니라 30일 날 하게 되고, 나머지 3개월 동안 그 다음 해를 준비한다. 뭐 그렇다고 제가 3개월 동안 진짜 뭐 피똥 싸면서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뭐 그거 아니죠. 예, 중간중간에 맥주도 퍼마시고. 그리고 특히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버리는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동감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12월은 일단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요. 그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뭐 눈도 내릴 거고요. 뭐 하여튼 이래저래 어느 순간 12월은 아유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네라고 했는데 아이고 이제 새 달력으로 바꿔야겠네라고 금방 지나가죠. 저 있어서 12월은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상하게도요. 크리스마스 때 사랑하는 사람이랑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첫사랑이랑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만났던 남자친구들도 내가 크리스마스 타령을 하면 너 다른 사람 생일날 네가 왜 흥분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연인 내가 자기랑 나랑 10년 동안 사귀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한번 같이 보낸 적이 없냐 막 이렇게 궁시렁거리면 야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남자들의 과가 약간 거든요. 그게 뭐 제가 12월을 버리는 카드라는 것이 뭐 사랑하는 애인과 뭐 뜨거운 뜨밤을 보내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 눈도 내리고 크리스마스 뭐 캐럴송도 들리고 그리고 여기저기 막 뻘긋뻘긋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약간 좀 이렇게 와 예쁘다 트리 이쁘다 참 분위기 좋다 뭐 눈도 내리네 이렇게 이제 몇 번 감동하다 보면 어느새 뭐 정동진의 해가 뜬다는 둥, 뭐 떡국을 먹어야 된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새해가 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요, 이제 내년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12월 달, 글쎄요, 뭐 지금 경제가 안 좋아져서 옛날처럼 뭐 슬퍼 마시고 그런 송년회 같은 거 별로 안 한다라고 하지만 송년회 유무를 떠나서 달은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니까 40년 넘게 살면서 가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간의 추가 빨리 흘러가는 게 저는 12월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 여러분들도 이제 2020년, 네, 준비를 서서히 하셔야 됩니다. 나는 뭐 12월 가서 하지. 어디 하시나 두고 보겠습니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준비를 3개월씩 한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12월은 버리는 카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12월은 힘들더라고요.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 준비한 얘기는요. 참 고민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방송을 하자니 예. 더 이상 내가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특별한 뭐 이슈가 터지는 것도 없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슈들이 마치 살얼음판처럼 그죠? 살얼음판처럼 아슬아슬하게 아주 귀중한 청자백자를 손에 쥐고 그냥 깨질까봐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구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이슈들의 진행상 그리고 지금 미국 상승은 3번의 연속 금리 인하로 인한 당연한 효과. 그죠? 제가 앞서 방송에서 여러분 경제 지표 당연히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만나자, 뭐 빨리 행동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이는 고저고 더 비싼 거 내놓으라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매일 좀 방송 좀 해줘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매일 방송을 할 얘기가 없어요. 예. 괜히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오늘도 제가 원고를 쓰면서 가만히 보아하니까 요거 한 얘기 또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생각하는 게 돈다방 미쓰리 말고 예, 다른 방송 채널을 하나 더 운영해 볼까? 예, 물론 이제 경제 쪽은 좀 아니고요. 뭐 다른 한번 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하튼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뭐 중국 쉽지 않죠? 예, 농수산물 400억 달러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에서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잠시 전에 제 문제가 너무 복잡할 때 오히려 다른 지인의 고민거리를 들어주면 그 사람의 고민거리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은 답 되게 간단하네. 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렇게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스스로 무릎을 탁 치는 거죠. 야, 미쓰리, 너도 마찬가지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간단하게 심플하게 봐. 이렇게 깨달는 것처럼 자기 일은 자기가 참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그죠? 특히 주식시장에 몸을 담고 이제 이 바닥에서 돈을 벌려고 증권 전문가를 하시던 뭐 애널리스트를 하시던 하물며 그냥 개인 투자자 분들도 막상 주식을 사면 올라야 하는 부담을 안고 뛰어들다 보니 어찌 보면 정말 심플하게 볼 수 있는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다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황은 객관적으로 유지하면서 주식 매매를 한다. 이거는 저는 거의 신의 경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은 좋은 이야기도 여러 번 들으면 실증 나는데, 자꾸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면, 젠장 맞을, 나 주식 가지고 있는데, 뭐 빠지라, 뭐야, 손해보라는 얘기야. 뭐야, 뭐 손해보면 넌 좋겠냐? 뭐 이렇게, 예, 기분 나쁘실 수도 있거든요. 자, 오늘은요, 시장에 대한 뭐, 긍정적인, 부정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한번 오늘 좀 심플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슈를 심플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뭐 새로운 건 아니에요. 늘 했던 얘기입니다. 마치 늘 했던 얘기를 또 사골국 우려먹듯이 하게 되는 경우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너무나 간단하다라는 거죠. 심플하다라는 거죠. 자, 북한 문제. 김정은이가 여러분 비핵화 쉽게 하겠습니까? 안 돼요. 자, 중국이 쉽게 합의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자, 홍콩 문제 쉬울까요? 아니에요. 그나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는 뭐였냐면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뭐 금리 인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 얘기만 쪽팔려서 못하겠다. 그러면 젠장 맞을 예방적 금리 인하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긍정적인 멸치 똥 씹는 소리고요. 지금 뉴욕 증시가 저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3번 연달아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이라고요. 이렇게 심플하게 시장을 접근해야 됩니다. 보이는 확실한 치료 방법.
확실한 예방 방법, 그게 부정된 다음에 다른 걸로 아무리 끼워 맞춰도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맞아. 연준이 3번씩 이렇게, 그것도 한 번 걸러도 아니고요. 연달아 주례장창 7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금리를 쫙쫙쫙 인하했어. 야, 금리를 이렇게 인하했는데 증시가 안 올라가면 이상하지. 그러면 지금 뉴욕 증시의 상승은 금리 인하 효과야. 이거를 인정하면 다른 문제들이 매우 쉽게 보입니다. 그동안 뉴욕 증시가 스멀스멀 올라갈 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헛소리 하는 전문가들은요. 본인들이 시장에 지금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여요. 제가 칠레에서 에이펙 정상회담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 보세요. 안 됐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죠. 그런데 증시는 올라갑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나요? 아니거든요. 연준이 금리를 3번 연속 인하해서 그 효과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미국 경제 지표는 당연히 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지금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문제를 좀 풀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글쎄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한번 고민해보면 너무 개인주의 아닙니까? 그죠? 써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경제 대통령, 북한을 비핵화 만든 대통령, 중국과 무역 협상에서 이긴 대통령, 거기다가 이제 노벨 평화상까지 꿈꿨는데 그거는 이제 북한 문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문제, 이런 메달을 따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욕심을 안 그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김정은과 시진핑이잖아요. 결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누구를 계속 압박합니까? 연준을 계속 압박하지 않습니까? 왜요? 잠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것들은 너무 어려운 문제고 복잡해 보이는 문제예요. 물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주 심플하게 풀 수 있는 경제 문제가 뭐냐? 금리를 인하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회동을 가졌죠. 이 자리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이달에 한 번 회동을 가진 다음에 2번째 회동이죠.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이 두 양반, 아니죠. 그러니까 세 양반이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까지. 이 사람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했을지는 우리 집 강아지도 알겠죠? 내년에 대선 앞두고 금리 인하라고 압박했을 거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자 FED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 가진 다음에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경제와 성장과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논의했다. 모든 결정을 신중하고 객관적이며 비정치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트럼프 네가 아무리 개소리를 해도 나는 너를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 주지는 않을 거야. 이게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생각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상황을요, 오로지 자기한테, 그러니까 미국한테 유리하다라는 대의를 주장하지만 미국을 위한 대의라기보다는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 본인 자신을 위한, 자신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지금 끼워 맞히거든요. 미국 경제를 위해서 연준을 압박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연준을 압박해서 제로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끌어내려서 증시를 더 부양시키면 자기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 때문에 지금 연준을 압박하는 거죠.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야야 유럽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막 경기 부양리 인하하고 막 이런데 니네 뭐 하냐 이런 식으로 마치 미국을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야 된다, 제로 금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거는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연방은행 총재가요. 워싱턴 컨퍼런스에서 이런 발언들을 합니다. 미국 경제가 탄탄하고 통화 정책이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그런데 중국이 경제 성장이 두고 무역 분쟁이 불확실성에서 혹여 경기 하강 기류가 전개될 경우에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 합니까? 지금 뉴욕 연방은행에서 뭐 하고 있어요? 레포 운영을 통해서 겁나게 돈을 풀어대고 있어요. 뭐 겁날 것까지는 아니지만 여하튼 양적 완화인데 양적 완화라고 얘기하지 문적 완화를 지금 12월 달까지 혹은 필요하면 내년도까지 계속 지금 뭐 하루에 350억 달러, 뭐 700억 달러, 뭐 이렇게 계속 지금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요?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증시가 올라가고 왜 경제 지표가 좋아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자식이 공부를 안 해서 엄마까지 이제 엄마는 오로지 아이고 내 새끼 공부 좀 시켜야지. 그래서 엄마가 알바를 뛰십니다. 그 돈으로 과외를 해요. 과외를 시켜요. 그럼 최소한 엄마 고생하셔서 번 돈으로 과외를 하는 자식들은 어쨌든지 반짝 효과, 그죠? 야, 과외 쓰니까 효구나. 라는 거 한번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연준이 3번의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증시 올라가야 되고요. 당연히 경제 지표들 좋아야 됩니다. 오히려 경제 지표가 이상하게 나오면, 여기 이상하다라는 건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쟤 왜 저러지? 라고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미국의 경제 지표는 당연히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못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증시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국의 금리 호가가 이 증시라든가 이런 경제 지표에 회복되는 모습은 그냥 일명 약발인 거죠.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뉴욕 때 여러분 지금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는 미국이 그렇게까지 연달아서 3번의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이 아닙니다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잘 될 것 같대. 그렇게 믿고 있다가 그동안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제 뭔가 해결될 것 같대. 그게 얼마나 큰 기대감입니까?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잘 되면 좋지만 쉽지 않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경기 하강 기류가 전개될 경우 추가 금리 인하 가능하다. 이 얘기는 지금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양적 완화를 양적 완화라고 부르지 못하는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캐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소한 내국 경제를 생각해서 금리를 인하할지언정 트럼프 너를 위해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트럼프 대통령 지금 탄핵 진행되고 있잖아요. 19일 날 익명의 전직 백악관 고위관리가 출간한 책, 경고라는 책이 뭐 앞으로의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작년 12월 달에 미국 재무부가 임진을 이유로 북한 측 인사 3명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야 어떤 새끼가 그랬어 이랬다고 하죠.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젊은 제자 김 위원장에게 크게 매료되어 있다. 뭐 놀랍다. 그는 고모부를 제거하더니 이 사람을 쓸어버리고 저 사람을 쓸어버린다. 이 녀석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야. 마치 tum모하는 10대 팬처럼 군다. 이런 비판을 이 경고라는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트럼프를 보면은요. 뭐라고 마치 이게 비유가 좀 부적절한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제가 제 사주에 남자복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저한테 막 저 챙겨주고 막 제가 해야 될 일을 다 처리해주고 왜 이런 그 정말 뭐 그런 그 남자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 조금만큼이라도 매력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드렸죠. 남자들이 여자에게 호감을 갖는 가지가 있다. 모성애를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보호 본능을 일으키거나 세 번째가 뭡니까? 호적수죠. 저 여자 만만치 않네? 뭐 이런 느낌을 갖는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남자분들. 그리고 여자는 왠지 엄마처럼 편하네. 이렇게 모성애를 느끼게 하는 여자분들. 아니면 저 여자는 내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어. 이렇게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여자를 좋아하는 분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글쎄요. 여자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남자가 너무 잘해주는 남자, 너무 이렇게 희생적인 남자한테는 매력을 못 느끼고, 나쁜 남자라고 표현하는데 글쎄요, 뭐 나쁜 남자? 전상에 나쁜 남자라는 거는 없고요. 그냥 못된 새끼는 있는데 나쁜 남자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쉽지 않은 남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상대방이, 내가 꼬시려고 그랬는데 잘 안 넘어오네? 왠지 도전의식을 느끼게 하네? 뭐 이런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느끼는 감정이 약간 그런 감정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거죠. 흥미롭죠. 내가 만약에 트럼프인데 나는 부동산 재벌이야. 나 미국의 대통령이야. 그러면 솔직히 배는 거 없거든요. 내가 짝 먹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지구촌을 둘러봤더니 어이구 저기 한반도에 김정은이라는 참 독특한 캐릭터가 하나 있네. 쟤 봐라. 나이도 어린데 막 그냥 혈육을 막 그냥 처단하고 얼쓰고 절쓰고 흥미로운데 흥미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남자분들 많으시잖아요. 남자분들 한번 어떤 게임처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녀석은 게임옷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마치 어떤 사냥감이 먹잇감을 발견하듯이 이 사냥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힘없이 이렇게 잡는 거보다 그냥 막 스릴감 치게 막 낚시할 때 막 그냥 열심히 물고기랑 기싸움 그 손맛 그거에 환 주고 더 열광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어쩌면 이 녀석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얘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기냐는 캐릭터가 뭐 매료를 느끼기보다는 독특한 캐릭터로 흥미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김정은과 친하려고 뭐 내 친구니 뭐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느니 어쨌느니 하지만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김정은 뒤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어요. 그러면 은희가 중국을 버리고 트럼프와 친구 먹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김정은에게 친구 얘기하면서 야
정은아, 네가 있는 핵 좀 내놔봐. 나 그래서 인류 역사상 북한을 비핵화 만든 그런 대통령, 그거 좀, 그런 명예 좀 줘.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행동해라, 곧 만나자라고 하자 북한에서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미국 대통령 자랑거리 만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얘기 바로 하잖아요. 제가 지금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약간 우려되는 게 뭐냐면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플레이를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북한의 문제를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바라보기 본, 어랍쇼? 쟤 독특하네? 이런 느낌? 게임하는 느낌? 그리고 그 문제가 더 걱정되는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키울 거 없이 자란, 즉 다이아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재벌 3세 이런 사람이면 참 사고 많이 치지 않습니까? 왜 사고를 칩니까?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사고 치는 거예요. 부모 잘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굽신굽신하고 내가 원하는 거 쉽게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세상이 되게 만만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이 뭔가 내가 돈을 주고도 사기 어려운 거, 쉽게 나한테 굽신거리지 않는 것, 쉽게 내가 얻을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보면 매우 흥미를 느끼죠.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게 가장 걱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예를 들면 탄핵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재선 안 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몇 년 지가 실컷 놀고 있는 그 파티를 끝낸 다음에 그 뒤처리를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거냐는 겁니다.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얘기하면서 미쓰리 너 유동성이 어쩌고 얘기하는데 야 트럼프 대통령이 있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기 전까지는 증시를 훼손시키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감당할까요? 그 다음엔 주식 안 하면 되지. 진짜 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 바닥에서 20년 동안 넘게 있으면서 정말 그런 솔로몬 같은 개인들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하고 있는 일들이 시장을 망치지 않을 정도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을 거니까 시장이 빠지지 않을 거야. 너무 트럼프를 크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만나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요. 트럼프 대통령 탄핵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를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딱 한마디 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재선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합니다. 북한은, 김정은은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빨리 행동해라, 곧 만나자 그랬을 때 북한은 절대 쉽게 그렇게 어이구 그래요? 어이구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 그랬어요. 우리 만날까? 이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죠. 이 문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자, 미중 무역 협상은 그럼 어떠느냐? 이거는 두말하면은 미쓰리가 입 아프죠. 제가 제일 처음부터 10월 달에 화웨이는 연장됐습니다. 자, 10월 달에 두 나라가 1단계 스몰 딜이라고 내놓은 합의가 뭐였냐면 관세를 지금까지 유지 그 고율 관세를 추가적으로 더 인상하는 거를 유예해 주는 조건. 그 보답으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사주는 것. 이게 1단계 스몰 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400억 달러, 500억 달러 얘기 나오면서 쎄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한 번도 그렇게 미국 농산물을 그런 규모로 사준 적이 없는데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미국 농산물 그렇게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그렇게 중국이 쉽게 사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1단계 스몰 딜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지난번에 관세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인상해주는 것을 유예하는 게 스몰 딜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난번에 관세를 부과한 그 관세를 철회해주는 게 스몰 딜인데, 즉, 그 얘기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0일인가요? 예, 그때 스몰 딜이라고 만들어 놨다고 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진짜 스몰 딜일까? 아니면 이것들이 시간 끌려고 하는 짓들일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고 그 의심, 즉 1단계 스몰 딜이 쉽게 합의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 상황을 좀 제가 감지해서 자꾸 제가 그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이 안 될 수도 있다.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제가 자꾸 되짚어서 질문을 던져드린 겁니다. 근데 결국 지금 나오는 얘기 뭐예요? 미국, 중국이 연간 400에서 500억 달러 규모로 미국 농산물 수입하는 거 이거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중국은 공식 확인해주지 않죠? 결코 쉽게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사주지 않습니다. 저라면 그래요. 거기다가 미국이 이제 의심병에 걸린 거예요. 중국 원투데이 지금 겪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문에 구체적인 수입 규모를 명시해라 라고 압박을 넣고 있지만 중국은 개무시하고 있죠. 반기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러면 중국이 원하는 건 뭐예요?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농산물 물론 사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 관세가 철회된다는 조건이 되면. 근데 트럼프 대통령 못하죠. 왜? 재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질러놓은 말이 있거든요. 우리 중국이랑 합의 안 돼도 돼.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지난번에 부과 때문에 중국에서 계속 관세가 우리나라 미국 통장으로 지금 입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봐도 배두들기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관세를 철회해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쉽게 용인해주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건 자기의 재선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농수산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 표심을 위한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시키기 위한 그 농민들의 표심을 좀 얻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고 중국이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치 사준다네? 오케이 그러면 관세 인상 유예해주. 이 모든 카드를 누가 알고 있어요? 중국이 알고 있고 북한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다못해 뭐 앞서서 자 미쓰리가 점쟁이 반스를 훔쳐 입고 뭐 올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았고 뭐 이런 얘기들 뭐 제가 뭐 이거 예측한 게 맞았습니다.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요. 과거 얘기고 이제 그만 좀 우려먹어라. 그러니까 그만 좀 우려먹는 걸로 하고 일단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제가 10월 달부터 중국에서 미국산 농산물 400억 달러, 500억 달러 이거 계속 문제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1단계 스몰 딜은 관세를 지금 지난번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은 적으로 인상을 안 해주겠다라고 이걸 지금 합의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거 안 먹힐 거라고요. 최소한 한 달 전에 10월 달에 두 나라가 스몰 딜 했어요. 이러한 족서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1단계 스몰 딜 도대체 무역 협상을 누가 1단계, 2단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1단계, 2단계를 정해놨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1단계라고 하는 이 스몰 딜조차도 내용을 까집어 놓고 보면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중국은요 처음부터 미국산 농산물 400억에서 500억 달러 사준다고 얘기하면서도 수요에 맞춰서 가격에 맞춰서
즉, 표가 필요하면 가격이 합당하면 사주겠다라고 계속 어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열받는 게 뭐냐면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면은요. 뉴욕 증시가 3번의 금리 인하를 해서 이렇게 올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기대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뭐 류호 부총리가 무슨 얘기를 했고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 그 문구 하나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뜻을 해석하지 않고 아유 두 나라가 그냥 전화 통화했어. 두 나라가 뭐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이 무산됐는데 그래도 뭔가를 한대.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 장관급 합의를 한대. 우리는 이거 가지고 지금 이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제가 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지인들의 문제를 풀어주면서 제 답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결국 모든 문제는요 되게 심플하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글로벌 경제, 글로벌 뭐 증시, 뭐 뉴욕 증시 지금 이슈들은요 매우 심플합니다. 뭐 지소미아 문제 어떤 분께서 지소미아 문제 뭐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된다. 아 물론 전 개인적으로 심각하고 있죠. 근데 이게 매우 우리나라 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를 위한다고 하죠. 우리를 위해서 주한미군을 지금 여기 한국에 배치시켜 놓고 뭐 봐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정말 100% 우리를 위해서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나라가 6.25 한국 전쟁 때 뭐 미국이 와서 뭐 기분이 쪼꼴렛 해가지고 밀가루 들여와서 뭐 어쨌든 미국 때문에 뭐 우리가 이렇게 뭐 했다. 뭐 어느 부분 인정. 그런데 진짜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서 대한민국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걸까요? 미국의 이익은 없는 걸까요? 우리가 요즘에 뭐 결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혼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도 좀 너무 잔인하지만 옛날에는 사랑만 해도 그냥 결혼했는데 세상엔 사랑으로만 결혼하면은 주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대단하다고 합니까? 바보라고 하죠. 요즘에 아예 까놓고 되게 현실적으로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미국의 이익은 없는 걸까요? 우리가 요즘에 뭐 결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혼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도 좀 너무 잔인하지만 옛날에는 사랑만 해도 그냥 결혼했는데 요즘 세상엔 사랑으로만 결혼하면은 주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대단하다고 합니까? 바보라고 하죠. 요즘에 아예 까놓고 되게 현실적으로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전에는 뭐 남자가 남편 될 사람이 아 우리 아내가 좀 맞벌이였으면 좋겠어 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게 되게 속물 같고 야 나는 있지 자기랑 결혼한 다음에 자기도 같이 일 좀 계속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남자로서 좀 쪽팔린 것 같고 막 뭐 그래서 쉽게 얘기를 못 했는데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나 당당하게 일하는 여자 좋아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 그거 속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거는 원래부터 우리가 속물이었던 게 아니라 글쎄요. 우리는 이 돈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다 보니까 모르는 건 아니죠.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야 어떻게 씨 양반이 돈을 세 씨 어떻게 씨 양반이 물건값을 물어봐 이러는 바람에 뭔가 그렇게 아주 뭔가를 따지고 들고 금액을 따지고 들고 막 그러면 되게 속물 같아 보이고 째째해 보이고 치사해 보이고 막 별로 이미지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 좀 희생을 하더라도 뭐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다르죠. 미국이란 나라만 다르겠습니까? 예, 서양도 다르고 중국도 다르고 그렇죠.
저는 방위비 같은 경우도요, 지금 뭐 계속 협상 결렬 어쩌고 얘기하는데, 뭐 제가 이 문제도 굉장히 좀, 예,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야기를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지만, 모든 문제를 풀 때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협상에 있어서는요, 협상은 상대도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저는 협상에서 그게 배제되면, 예를 들면, 그래,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이 철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뭐, 미국이 우리에게 뭔가, 뭐, 이거 방위비 올려주지 않아서 뭔가 이렇게 뭔가 크게 뭔가 우리를 막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해 버린다면 협상은 불가. 그런데, 물론 대놓고, 야, 미국, 뭐, 니네가 솔직히 주한미군 배치하는 거 뭐, 우리를 위해서냐? 이렇게 마음속으로 굳게 생각하고, 예, 한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가 협상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이 저는 그렇게 전개됐기 때문에 미국이 뭐 협상을 뭐 박차고 나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가 쉽지는 않아서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여하튼, 예. 저는, 사실 11월 19일 날 뉴욕 증시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분위기가 쎄해서, 원래?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는 그저께, 예, 우리나라 증시가 기관들이 떠받치는 장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장이, 여러분, 주식시장이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 뭐, 고장난 시계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증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문제,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었냐? 뭐, 이렇게 베테랑에서 유한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 주식시장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근데 결국, 그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장을 매우 심플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답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심플하게 보지 못하고 계시겠죠. 직접 투자하고 계시고, 그리고 난 경제를 모르는데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봤더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될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문제들. 자, 시장이 어려울수록, 예, 여러분, 좀 심플하게 봅시다. 오늘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막 심각하게 고민이 되고 뭔가 답이 안 나올 때, 제가 다른 지인의 고민을 상담하면서 심플하게 답을 주면서 제 답을 찾는 것처럼, 지금 주식시장은 여러분, 정말 아메바처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포지션을 잡으셔야 될지 굳이 전문가를 찾지 않으셔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올린다고 막 좋아요도 안 눌러주시고 이러신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저 뒤끝 장렬인 거 아시죠? 네. 저는 또 이슈가 있으면 네, 또 챙겨서 예, 준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씨가 매우 춥다고 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